정민경 기자가 지적해준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네. 왜 이렇게 JTBC 태블릿 PC에 집중을 하느냐. 이게 결국 변이제로 네, 손석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박근혜가. 네. 박근혜가 변이제로 손석희를 공격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고. 뭔가 이렇게 칼 같은 변이제라는 사람이. 예. 네. 그리고 결국 변이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박근혜의 마지막 악수다. 그러니까 이제 변이제 말고는 더 이상 쓸 카드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모든 언론이 등을 돌렸었잖아요. 조중동부터 해서 다 네. 등을 돌린 상황에서 지지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언론이 조작 공범이다라고 프레임을 짜는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권력에 부역했던 언론의 청산의 역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언론의 보도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네, 언론은 늘 편향돼 있고 조작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강하고 그게 특히 독재 정부를 경험해온 그 어른들에게 강한데요. 그래서 네. 지금 모든 언론이 박근혜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등을 돌리고 조작을 하고 어떤 새로운 권력의 줄을 서기 위해서 그 왜곡 보도에 나섰다라는 프레임이 먹힌다는 거죠. 이런 일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홍석현 출마설 같은 풍문이 그 이런 프레임에 더 힘을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홍석현이 출마를 하기 위해서 손석희를 이용해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시켰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이죠. 그 일부 뭐 대한문에서 집회하시는 분들 피켓 중에 뭐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탄핵의 스모킹건이 된 거는 JTBC 보도가 맞기 때문에 네. 또 여기에서의 어떤 상징적 인물인 손석희를 잡아서 그 손석희의 개인적인 면까지 탈탈 털고 네. 계속해서 노이즈를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또 이제 허위 주장이더라도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네.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은 한 번쯤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과거 그 80년 전에 나치 선전장관이었던 괴벨스가 했던 그 선전선동 방식인데 그거를 그대로 베껴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년 전에 쓰던 거를. 예, 그래서 그 조중동도 등을 돌리고 네. MBC를 제외한 공영 언론도 등을 돌리고 또 그런 거를 JTBC가 선동을 했고 또 감사원이나 뭐 법원이나 검찰이나 다 이제 그 언론 보도 검증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그냥 청와대와 MBC만 놓고 다 한통속이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네. 다 이제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중동에게는 이제 배신이라는 단어를 썼고 네. 또 뭐 변희재 같은 경우는 조중동이 좌파에게 무시받는 컴플렉스 때문에 이번에 탄핵에 동참했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아, 그런 컴플렉스가. 그리고 이제 뭐 조중동의 경영 위기 탓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 근데 그게 설득력 있는 건 거의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같은 경우도 이런 프레임에 호응을 했는데 지난번에 단독 인터뷰를 할 때 KBS나 MBC를 선택을 하지 않고 정규제 TV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류 언론은 다 믿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였고 네. 주류 언론은 지금 다 편파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라는 거를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그 전달한 거죠. 그 정규제 TV를 그렇죠. 선택하면서. 뭐 편파적인 보도를 뭐 하고 있긴 한데. 그게 말입니다.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거나. 뭐 수요일 날 네. 그 KBS 앞에서 그 태극기 집회가 열렸었는데 네. KBS가 보도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KBS가요? 예, 그러면서 수신료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왠지 맞는 것 하시더라고요. 같아. 이건 뭔가 많은 사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는. 그리고 오늘 목요일 같은 경우는 네. 태극기 집회가 MBC 앞에서 열렸는데 아, 맞아요. MBC에서 이제 MBC 힘내라. 네. MBC 잘하고 김세희 있다. 기자 화이팅. 예. 저는 그게 진짜 웃겼는데. 네, 뭐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손석희 사장의 평창동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손석희가 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만- 없게끔 네. 괴롭히겠다라고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동들을 보면 네. 설계자가 있습니다. 아, 그렇겠죠. 예, 네. 설계자가 있고 이거는 굉장히 일사불란해요. 변희재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검찰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뭐 보내주세요. 네. 그 10월 24일 날 네. JTBC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다음에 며칠 뒤에 김진태 의원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주장을 처음으로 합니다. 그랬었죠. 그날이 10월 27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10월 27일 날 그날 최순실의 통화 내역이 언론 보도에 나온 적이 있는데 네. 내게 아닌 것처럼 언론 보도가 조작된 걸로 몰아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통화 내역이 한 보름 전쯤인가에 보도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날 최순실이 누군가에게 이제 메시지를 지령을 내린 거고 김진태가 그걸 충실히 이행을 한 거죠. 법사위에서.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네.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뒤 정확히 일주일 뒤부터 네. 상암동 JTBC 본사 앞에서 태극기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인 거예요. 네. 그리고 어제 특검이 밝힌 내용을 보면은 태블릿 PC 보도가 난 직후에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이 통화를 한 정황이 또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누군가의 플랜에 따라서 움직였던 거고요. 여기에 이제 새누리당도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국가정보원도 저는 포함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10월 31일부터 11월 9일까지 JTBC 사호 앞에 집회 신고를 하고 조작됐다는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파급력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JTBC 심수미 기자가 올해의 여기자상을 이제 수상을 하니까 네. 거기 행사장까지 쫓아가서 압력을 행사를 했고 그래요. 11월 10일에는 어버이연합이 이제 손석희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을 합니다. 네. 근데 역시 별 효과가 없죠.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월 10일에 네. 박사모 엄마부대 자유총연맹 어버이연합이 이제 아까 정민경 기자가 말한 태블릿 PC 조작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고 여기 이제 집행위원으로 태블릿 PC 전문가 변희재를 영입합니다. 태블릿 PC 전문가. 이 사람 태블릿 PC 전문가는 무슨 자격증을 따야 되나요? 태블릿 PC 전문가셨어요? 이게 처음 알았네. 네. 이게 최순실이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변희재를 증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태블릿 PC 전문가라고. 예, 태블릿 PC 전문가로 이제 변희재 증인 신청을 해가지고. 몇 년 전에 포털 전문가 아니었나? 아무튼 그랬고 복수 전공. 네. 예, 이 태블릿 조작 PC 전문가 됐었죠. 그 진상규명위원회가 생기고 일주일 뒤부터 네.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농성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박효종을 만나서 압박을 하고 맞아. 이제 김문수나 윤상현, 김진태가 계속 호응을 해주는 가운데 네. 이 논의들이 이제 여당 의원들이 이제 이 집회에 참석을 하니까 보도가 나오게 되죠. 조금씩 보도가 나오면서 최근에는 이제 손석희와 관련된 각종 입에 담고 싶지 않은 뭐 그런 뭐 호화저택 논란이나 그러니까 스스로 네. 논란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아들 커피 대접 네. 안에도 있었잖아요. 그게 뭐냐면 커피 대접은 뭐예요? 변희재 전 대표와 네. 그 단체들이 평창동 앞에 왔는데 손석희 사장이 네. 손님이 집 앞에 왔는데 커피를 대접을 안 한다. 그러면서 인성에 문제가 있다. 그게 제목이에요. 기사 제목이 변희재 따옴표 네. 손석희 사장 집 앞에 손님 왔는데 커피 한 잔 안 줘. 이게 기사 제목이 있어요. 미디어워치. 제가 요새 네. 워낙 이쪽 이슈를 팔로잉을 하다 보니까 네. 미디어워치를 매일 들어가요. 근데 너무 중독성이 있어요. 고된 일 하시네요. 네, 진짜. 그래서 네. 약간 어머 이런 것까지 털었네. 그러니까, 커피를 안 준다. 네, 정말 네. 이상한 트집을 잡으면서 네,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떻게든 탄핵 관련해서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어떻게든 노이즈를 끌어서 흔들어 보겠다는 의도 같은데 그렇죠. 마지막 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변희재를 키맨으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네. 박근혜 최순실이 벼랑 끝에 몰려있다 뭐 그런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원래 보수의 그 인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변희재 같은 경우는 네. 아시겠지만 더 이상 종합편성 채널에서도 부르질 않습니다. 맞아요. 네. 예, 그만큼 좀 위험한 인물인데 이분이 굉장히 화려해요. 이정희 전 의원을 주사파라고 했다가 1,500만 원 벌금형 네. 받았고요. 김미화 씨에게 친노종북이라고 했다가 800만 원 벌금형 받았고요. 벌써 2,300입니다. 네, 문성근 씨가 2013년 말에 네. 한 분이 박근혜 정부 비판하며 분신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예. 문성근이 사전 기획하고 선동했다. 음. 이렇게 했다가 300만 원 벌금 그리고 2,600. 분신 사건이 친노 종북의 조직적 행동이라고 했다가 이제 유족들에게 위자료 600만 원 3,200. 네, 그리고 방송인 낸시랭이 친노 종북이라고 했다가 2심에서 낸시랭은 왜? 벌금 400만 원
3,600.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종북 매국노라고 했다가 네. 2심에서 400만 원. 4,000. 네, 이렇게 사실 확정된 게 4천이고요. 네. 그리고 김광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를 훼손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런 가운데 이제 변희재 씨를 또라이라고 비판한 탁현민 씨가 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무죄를 아, 대법원이 인정한. 대법이 인정한. 그 이 말 좀 위험한데. 아 진짜. 그러니까 보면 시사할게요 변희재님. 굉장히 많이 명예훼손을 하고 네. 허위 주장을 해서 벌금을 받거든요. 이게 괴벨스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괴벨스를 좀 좋아해서 네. 괴벨스에 대해서 많은 좀 자료들을 보는데 네. 이 괴벨스가 자신의 어떤 몸값을 높이는 방법으로 그 당시에 좀 유명했던 사회주의자나 뭐 공산주의자나 아니면 뭐 자유주의자들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하면서 끊임없는 허위 주장을 펼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독일에서 가장 많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괴벨스가.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히틀러가 있으니까 괴벨스가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그냥 지금은... 이런 평시 상태에서는 그냥 구속되겠죠. 언젠가는. 네, 아무튼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뭐 일부에서는 개그 캐릭터로도 받아들이는데 네. 사실 좀 도를 많이 넘어서서 그렇죠. 그리고 또 최근에 보도를 보면 좀 국정원의 손길이 좀 닿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보도들도 있어서 네. 좀 수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이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도 참여하는 인원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네. 그 핵심 수뇌부들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에게는 돈이 오고 가고 있을 가능성도 높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돈이 오고 가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고 네. 그 전 청와대 행정관하고 구구단체 뭐 관계자들하고 뭐 이렇게 문자 메시지 받았던 내용도 있고 어버이연합도 한번 예.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정경련에서 이미 어버이연합에 돈을 지원했던 정황도 있죠. 네. 미디어 워치에도 지원했었죠. 예. 그리고 뭐 관광도 보내주고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원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하다못해 태극기 같은 경우도 돈이 있어야 태극기를 찍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어르신들이 맞아.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도 노후빈곤율이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인데 이분들이 뭐 지방에서 올라오고 식사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필요하겠죠. 필요하겠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도 기사에 썼지만 관제 데모로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네. 이 관제 데모 의혹을 받고 있는 집회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좀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있습니다. 촛불 집회를 가보면은 딱 나가면은 촛불을 팔잖아요. 상인분들이 촛불을 파시는데 하나에 1,000원 주고 이제 1,000원. 사는데 태극기 집회 쪽을 지났는데 태극기를 파는 데가 없어요. 그럼 저 태극기는 다 어디서 났을까?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거죠. 그 정규제 TV를 그렇죠. 선택하면서. 뭐 편파적인 보도를 뭐 하고 있긴 한데. 그게 말입니다. 네. 그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거나. 뭐 수요일 날 네. 그 KBS 앞에서 그 태극기 집회가 열렸었는데 네. KBS가 보도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 뭐 KBS가요? 예, 그러면서 수신료를 주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왠지 맞는 것 하시더라고요. 같아. 이건 뭔가 많은 사람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도 있는. 그리고 오늘 목요일 같은 경우는 네. 태극기 집회가 MBC 앞에서 열렸는데 아, 맞아요. MBC에서 이제 MBC 힘내라. 네. MBC 잘하고 김세희 있다. 기자 화이팅. 예. 저는 그게 진짜 웃겼는데. 네, 뭐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거든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손석희 사장의 평창동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 손석희가 이 집을 떠날 수밖에 없게 없게끔 네. 괴롭히겠다라고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행동들을 보면 네. 설계자가 있습니다. 아. 그거를 그대로 베껴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00년 전에 쓰던 거를. 예, 그래서 그 조중동도 돈을 돌리고 네. MBC를 제외한 공영 언론도 등을 돌리고 또 그런 거를 JTBC가 선동을 했고 또 감사원이나 뭐 법원이나 검찰이나 다 이제 그 언론 보도 검증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그냥 청와대와 MBC만 놓고 다 한통속이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네. 다 이제 배신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중동에게는 이제 배신이라는 단어를 썼고 네. 또 뭐 변희재 같은 경우는 조중동이 좌파에게 무시받는 컴플렉스 때문에 이번에 탄핵에 동참했다 이런 주장을 하던데 아, 그런 컴플렉스가.
그리고 이제 뭐 조중동의 경영 위기 탓이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 근데 그게 설득력 있는 건 거의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박근혜 같은 경우도 이런 프레임에 호응을 했는데 지난번에 단독 인터뷰를 할 때 KBS나 MBC를 선택을 하지 않고 정규제 TV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류 언론은 다 믿지 않겠다라는 메시지였고 네. 주류 언론은 지금 다 편파적인 보도. 정민경 기자가 지적해준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네. 왜 이렇게 JTBC 태블릿 PC에 집중을 하느냐. 이게 결국 변이제로 네, 손석희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박근혜가. 네. 박근혜가 변이제로 손석희를 공격하고 있는 게 현 상황이고. 뭔가 이게 칼 같은 변희재라는 사람이. 예. 네. 그리고 결국 변이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박근혜의 마지막 악수다. 그러니까 이제 변이제 말고는 더 이상 쓸 카드가 없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얘네들 입장에서는 모든 언론이 등을 돌렸었잖아요. 조중동부터 해서 다 네. 등을 돌린 상황에서 지지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은 모든 언론이 조작 공범이다라고 프레임을 짜는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권력에 부역했던 언론의 청산의 역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언론의 보도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네, 언론은 늘 편향돼 있고 조작될 수 있다라는 인식이 강하고 그게 특히 독재 정부를 경험해온 그 어른들에게 강한데요. 그래서 네. 지금 모든 언론이 박근혜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등을 돌리고 조작을 하고 어떤 새로운 권력에 줄을 서기 위해서 그 왜곡 보도에 나섰다라는 프레임이 먹힌다는 거죠. 이런 일을 만들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에서 홍석현 출마설 같은 풍문이 그 이런 프레임에 더 힘을 주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홍석현이 출마를 하기 위해서 손석희를 이용해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시켰다. 뭐 이런 식의 프레임이죠. 그 일부 뭐 대한문에서 집회하시는 분들 피켓 중에 뭐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탄핵의 스모킹건이 된 거는 JTBC 보도가 맞기 때문에 네. 또 여기에서의 어떤 상징적 인물인 손석희를 잡아서 그 손석희의 개인적인 면까지 탈탈 털고 네. 계속해서 노이즈를 만들어내면서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또 이제 허위 주장이더라도 그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네.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은 한 번쯤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과거 그 80년 전에 나치 선전장관이었던 괴벨스가 했던 그 선전선동 방식인데 아, 그렇겠죠. 예, 네. 설계자가 있고 이거는 굉장히 일사불란해요. 변희재의 머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검찰 가시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가? 뭐 보내주세요. 네. 그 10월 24일 날 네. JTBC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다음에 며칠 뒤에 김진태 의원이 태블릿 PC가 최순실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주장을 처음으로 합니다. 아, 그랬었죠. 그날이 10월 27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10월 27일 날 그날 최순실의 통화 내역이 언론 보도에 나온 적이 있는데 네. 내게 아닌 것처럼 언론 보도가 조작된 걸로 몰아야 한다. 그런 라는 얘기가 있었죠. 통화 내역이 한 보름 전쯤인가에 보도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날 최순실이 누군가에게 이제 메시지를 지령을 내린 거고 김진태가 그걸 충실히 이행을 한 거죠. 법사위에서.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네. 태블릿 PC 보도가 나온 뒤 정확히 일주일 뒤부터 네. 상암동 JTBC 본사 앞에서 태극기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군요.